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영복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풀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 그리고 응용력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시작합니다. 사인 120도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무시하는 그런 처사의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120도. 자, 120도. 요즘 가면 되겠죠. 자, 120도 형태의 사인 값은 어떻게 되느냐? 뭐 대칭 구조라면은 뭐 여기가 60도하고 120도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사인 60도를 질문한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120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풀이를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가볍게 1번 마치고 넘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반지름의 길이가 6,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L 이퀄 R 세타 아느냐 이건가요? S는 이퀄 2분의 1 R 제곱 세타, 뭐 2분의 1 RL, 뭐 이런 공부했나? 이거 질문하는 겁니까? 자, 호의 길이 물어봤습니다. 반지름 6이고, 각도를 서른도를 줬네요. 서른도. 라디안 값으로 해야 되는데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약분해서 파이 쓰면 되는 그런 문제. 뭐 2번까지 가볍게 갑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사인하고 코사인 곱하기 해주면 음수고, 우와, 사인하고 탄젠트 곱하기 또 음수다. 뒤에 거부터 한번 볼까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게 이제 0보다 작다. 뭐 사인 제곱 필요 없으니까 코사인이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앞에 걸 가서 보게 되면 사인 값이 양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는데 이거 몇 사분면인가요? 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인은 y값이니까 y값이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렇게 돼서 해당 사항은 이렇게 되겠고, 코사인은 x값인데 그렇다면 코사인은 0보다 작으니까 저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2사분면 체킹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4번이요. 첫째 항이 7,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에서 등차수열 일반항을 좀 아느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t 이렇게 학습해도 되는데, 요거를 좀 달리해서 2n 플러스 a 마이너스 t 이렇게 해서 공부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위쪽으로 공부하셨겠죠? 자,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요, 아래쪽을 뭐 이렇게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어도 뭐 n의 1차식이다, 1차 계수가 공차다, 이런 부분들이 학습해서 뭐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들을 이렇게 학습해서 알고 계셨다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냥 대입해도 되는데 기왕지서 여기 썼으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일반항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첫째 항이 7이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 현재 나왔으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해줘야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저 위쪽에 물론 대입해서 7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전개해서 처리해도 되겠고, 됐습니까? 자, 1번은 구했습니다. 이때 파랑을 구해달라. 그러면 여기다 이제 8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마이너스 14 이렇게 체킹해서 답하면 되겠죠? 자, 이 정도는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보겠습니다. 시그마 문제 눈에 들어오네요. 자, 열심히 10항까지, 그 다음에 열심히 10항까지 계산했더니 20, 25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식을 계산해 달라라고 돼 있는데, 이건 2배 시그마 AK 빼기 시그마 BK, 그 다음에 1이 10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계산 기호가 20이니까 4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선 빼기 25를 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결과가 얼마죠?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25 이쯤 나오는 것 같죠? 자, 55에서 뺐으니까. 됐습니까? 자, 5번까지도 가볍게 마무리 되겠습니까? 오, 마무리 되겠습니다. 영복여고 웬일입니까? 문제가 이렇게 수월하게 쭉쭉쭉 나오다니. 야, 이거 뒤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 내려고 그러는 거죠?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변 길이 합을 가르쳐 줬는데, 뭘 물어본 거죠? 외접원? 눈치채야죠. 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이건 외접원입니다. 자, 외접원. 그렇다면 sin a분의
A는 2R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에서 sin A는 하고 정리하면 2R분의 A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2R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은 8이 되겠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결과는 16 주어지는 이런 계산 결과 2 해서 또 답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됐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가볍게 풀이를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좀 쉽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뒤쪽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간 절약하면서 풀이를 좀 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6번 마칩니다.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 36, 108 쭉 나오고 등비수열이가 나와 있네요.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뭐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고민 없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네요. 합 공식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1분의 A에 R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곱하기 해 갈 때 3이 된다는 거니까 공비가 3인 거 알았고 초항이 4인 것도 알았죠. 자, 됐습니다. 대입 들어갑니다. 3-1분의 4가 되겠고 3의 항수가 10개니까 10제곱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가 2가 되는데 약분하니까 2배의 3의 10제곱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끝난 건가요? 아직까지도 뭐 계속해서 평이한 문제가 연속됩니다. 자, 자신감 갖고 공부하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파이팅 해가면서 다음 문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은요. 삼각형에서 주어진 식이 쫙 나와 있는데 숫자들이 좀 마음에 안 드나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써봅시다. 2 루트 3 사인 B 3 사인 C 썼습니다. 전체 그냥 보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전체를 6으로 그냥 나누는 게 좋겠죠? 사인 A 모양상 1이라고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6으로 나누면 이게 3분의가 되니까 그냥 루트 3이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2분의 sin C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은요. 전체를 다시 뒤집어서 처리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sin B의 루트 3 이렇게 되겠고 sin C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sin 법칙 형태의 모양이 딱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어주는데 1대 루트 3대 2라면 그냥 제가 좀 더 많이 보던 건데요. C 직각에 요 대응변 2 표시해주면 되겠고 A의 대응변 1 표시해주면 A 표시하면 되겠고 B의 대응변 루트 3 표시해주면 되겠고 됐습니다. A가 크기 자 1대 뭐 루트 3대 2 뭐 기억나시죠?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뭐 곧바로 사인 값 이렇게 계산해도 머리 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 서른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닙니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냥 살짝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풀어야 될 문제는 9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두려워할 형태의 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sin x 절대값 sin x. 보기 중 옳은 것을 인대로 골라달라.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뭐 그렇게 사실 쫄 필요가 없거든요. 절대값이 있으면 이 부분이 0보다 크냐, 이 부분이 0보다 작으냐 이런 거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0보다 크면은 그대로 풀리니까 2배 sin x 되면 그리면 되겠고 0보다 작으면 음으로 풀리는데 앞에랑 계산해서 가볍게 0 처리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파이, 2파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우리가 그려야 될 최종 fx 그래프는 자, 커질 곳은 커져라. 그 다음은 0 되라. 2파이, 파이 뭐 이런 형태 그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 모양을 좀 더 또 눈에 확 들어오게 한번 그릴까요? 됐습니까? 이런 모양이 이제 반복해서 그려지면 되는 거죠. 자, 너무 그러니까 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무엇을 물어봤나요? 주기는 2파입니까? 물어봤는데 뭐 이제부터 이런 그래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려질 거니까 주기 2파이는 맞는 얘기가 돼 있고 치역은 최대값이 2는 맞는데 최소값이 어긋났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릴 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이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각의 합은 파이입니까? 물어봤는데 요게 이제 또 2분의 파이에서 대칭 구조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뭐 단위원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사인값 이렇게 해서 대칭 구조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가 세타 그러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관점입니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관점이니까 합치면 파이가 되겠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 띄긋이 맞는 이런 형태 체킹하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괜히 함수 이런 형태에서 뭐 절대값 이렇게 돼 있어서 뭐 긴장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 차분하게 뭐 별거 없습니다. 요게 다예요. 요게 사인 값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식을 표시해가는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 자신감을 갖고 연습 조금만 하면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설명을 듣고 좀 자신감을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문제에 좀 적용해가는 그런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시작하겠습니다. n이 2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쫙 성립한 수학적 기납법이 나왔습니다. 차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증명 절차 한번 볼까요? n이 가일 때, 뭐 2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뭐 당연히 2일 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의된 초항을 알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좌변도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우변은 여기에다 이제 2 집어넣은 이 결과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당연히 성립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2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양변에다가 우리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요 모양 형태니까 거기다가 K 플러스 1 부분이 되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런 형태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변에 모두 더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뭐 우리가 산수할 필요 없네. 산수 다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결과보다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부등식 증명이 조금 어렵기는 어렵죠. 이렇게 똑같은 식에서 왜 갑자기 쌤 이 식이 돼요? 참 이거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냥 이거보다 좀 더 큰 식인데 우리가 나중에 증명해야 될 식 모양 만들 수 있는 형태를 좀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그러면 약분이 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K 하나 약분이 촥 처리돼서 우리가 이제 여기 처리하게 되면 여기 부분 이제 K에 K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약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조사 다시 한번 합니다. P 값은 2였고 그 다음 FK는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었고 그 다음 GK라고 했는데 GK는 K 플러스 1분의 1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풀이 좀 합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P 근데 뭐 개수니까 앞으로 2분의 이렇게 튀어나가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역수입니다. 역수.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K 플러스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K제곱은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K의 K. 그럼 이렇게 처리되면 됐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계산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자, 합시다.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니까 16에 17이 되니까 17? 열심히 이렇게 3개를 이제 곱하게 되겠고 더하기 2분의 8에 9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계산은요. 자, 공통을 끄는 게 좋으니까 2분의 8, 9 꺼내게 되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3분의 17이 남았나요?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분의 3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0 이렇게 처리되나요? 된 것 같습니까? 자, 이제 서서히 약분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4 지웠으니까 2 남고 3 지우니까 이거 얼마 되죠? 3. 그러면 6 곱하기 20 이 정도 남은 겁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종 얼마? 120 이쪽에 써야 되겠네요. 120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학적 기납법 이 파트 부분은 자, 어떻게 되는지 보면 좀 잘 알면 되죠. 정의된 초항 성립한다는 거 확실하게 보여야 되겠고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을 보이는 거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걸 보여가는 과정이니까 잘 안 되시면 K 플러스 1일 때 이 부분의 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될 식이 이제 여기 자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2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요걸 보여야 돼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풀이를 진행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이 식이 왜 갑자기 이거보다 작아져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k 플러스 1일 때 이 식 모양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식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부등식 형태가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살짝 이제 변화가 되기는 이런 부분들 좀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는 거구나 하고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이런 걸 통해서 몇 문항 연습을 하면 될 그런 형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문제 시작합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변 길이 각도 주어져 있고 이때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겠냐? 한 방에 구해갈 수 있는 패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10하고 2 변길이 주어져 있는데 각도는 이쪽 시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뭔가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조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별거 없습니다. 대각 합이 180되는 뭐 이런 부분이니까 뭐 이 정도는 알 겁니다. A각하고 여기 C각하고 서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A를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코사인 180 마이너스 C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C 이렇게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연스럽게 BD의 제곱 BD 길이를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10제곱 2제곱 빼기 2배의 2 곱하기 10 그 다음에 코사인 A가 처리가 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100이고 4가 되겠고, 자 근데 요 부분에 이제 마이너스를 들어가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2 곱하기 2 곱하기 5분의 3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10은 어디 갔죠? 자, 됐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분해서 2가 되니까 여기가 24, 38이 24가 되나요? 24가 되겠고, 그러면은 128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해서 BD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이제 BD 길은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사인 A 분의 BD 길이를 하게 되면 이게 부분이 바로 2R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사인 A 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코사인 A 값이 얼마가 됐죠?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됐었나요? 자, 그러면 2, 4분면 이야기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인 값을 구해야 되니까 사인 A 값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4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5분의 4, 4분의 5 곱하기 BD는 루트 128인데 128? 뭐 천천히 하죠 뭐. 이 부분은 이제 2R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128은 4 곱하기 4, 32, 4, 28 이렇게 처리되나요? 와, 이거 또 풀리는데? 되죠? 그럼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16 곱하기 2가 되겠습니까? 와, 그러면 이게 4로 풀리고 2로 풀리니까 이거 8로 풀리는데요? 2도 지워지고 4도 지워서 와, 이거 완전히 약분 쫙 지워지게 되면 요만큼만 남는데요? 됐습니까? R 그러면 5 루트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렇다면 R 제곱은 50이 되니까 원 넓이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50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 A는 50 이렇게 구해가는 문제 형태. 좀 이해되셨죠? 자, 교묘한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어서 그 부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각도 C를 제공해 줬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문제를 보게 되면 각 A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중학교 때부터 공부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좀 알아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BD 길이. 그럼 이제 두 변 길이하고 끼인 각을 아는, 끼인 각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BD 길이를 구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외접원하고 연결시켜서 사인 법칙에서 구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사인 A 값을 좀 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추가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큰 전체의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코사인 J 법칙과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잘 이해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봐야 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A 길이, B 길이, 그 다음에 C 길이 다 주어진 상태에서 내부 현점 P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린 수선의 발도 역시 DEF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선의 발 길이도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와우 EF 와우 여기 조그만 부분인데 이 조그만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어떤 것부터 처리해야 될까요? 변 길이 그때부터 주어져 있을 테니까 자 A 각에 대해서 좀 조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사인 A를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A를 구하게 되려면 변 길이 표시 좀 해볼까요? AB 길이가 이쪽에 6이었고 BC 길이가 여기가 4였고 CA 길이 여기가 5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구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의 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6, 25 해서 126 이렇게 처리해주면 코사인 A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0에 45가 되나요? 45에 2, 6, 5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5, 9, 45 3, 3은 9, 3 3, 2,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호. 그러면 이제 4분의 3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코사인 값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사인 A 값도 나온다는 이야기고 4분의 3이 좀 숫자는 마음에 안 들지만 4, 3 해주면 이거 루트 7이 됩니까? 참 4분의 루트 7 마음에 좀 안 드는데 자 주어진 문제의 루트 7하고는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 값을 구했습니다. 왜 구했을까요? 왜 구했을까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이런 모양들은 결국은 이제 삼각형의 넓이하고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줬겠습니까? 이렇게 딱 되면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다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 우리가 맨 처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이 5 곱하기 6이 됐고 사인이 있으니까 4분의 루트 7 해주면 전체 넓이가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2분의 1에 괄호 열고 문제에 주어진 거 6 곱하기 PF 6 곱하기 PF 근데 PF 길이가 안 나와 있습니다. 6 곱하기 PF 길이 요건 좀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겠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4 곱하기 PD 길이가 루트 7 나와있죠? 그럼 4 루트 7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옆에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에다가 높이가 또 이게 또 왜 또 분수가 나오죠? 2분의 어쨌든 5 루트 7 해서 계산 결과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1은 이렇게 소거해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 계산 좀 해볼까요? 그럼 여기 또 약분을 좀 미리 좀 해놓는 게 좋겠죠? 그럼 2분의 15 루트 7이 되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가 또 8이 되니까 2분의 8에다가 하면 13 루트 7에다가 6 PF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6배의 PF 길이는 하고 구했을 때 여기가 이제 이항시키게 되면 이제 루트 7이 되는 거죠. 자 루트 7 이렇게 나왔으니까 드디어 이제 PF 길이가 6분의 루트 7 이렇게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슬슬 한번 구해볼까요? 자 삼각형 드디어 막바지 다가왔습니다. 삼각형 EFP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데 모양을 좀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면요 여기가 P가 되어 있고 수선의 발들이 쭉쭉 내려져 있습니다. 수선의 발 내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길이가 6분의 루트 7 되어 있고 이 오른쪽 길이가 아까 얼마였죠? 2분의 루트 7이었습니까? 루트 7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쪽 각에서 A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하고 요거 또 합치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180도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넓이는 2분의 1에 6분의 루트 7 열심히 구한 거 문제에 주어진 2분의 루트 7 열심히 된 거 그 다음에 사인의 요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그냥 사인 A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인 A 값이 아까 얼마였죠? 사인 A 값 아까 구해놨는데 사인 A 값 그렇죠 4분의 루트 7 구해놓겠으니까 4분의 루트 7 처리됐습니다. 와 약분이 되는 게 없네요. 와 이럴수가 그죠? 24에다가 4를 곱하기 해주니까 얼마야? 4, 4, 16, 96입니까? 96 되겠고 여긴 7 루트 7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열심히 다 구했는데 문제에서는 또 P분의 Q 이게 또 P분의 Q 루트 7 해서 이때 이제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죠? P 플러스 Q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더하게 해주니까 정답은 또 103 되겠습니다. 마지막 답은 깔끔하게 쓰는데 계산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삼각형의 이번에는 넓이를 아주 교묘하게 아주 잘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중학교 때 공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 내부의 한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물론 이제 가장 기본은 이제 내접은 반지름 형태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삼각형을 세 조각 내서 각각의 이제 넓이를 이용해 갔던 뭐 이런 형태가 적용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먼저 코사인 값을 변 길이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값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해겠고요. 그걸 통해서 사인 값을 구하고 사인 값이 구해졌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간 거죠. 와, 코사인 제의 법칙과 이번에는 삼각형 넓이를 연결시킨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을 세 조각 내서 나온 넓이랑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이 아이디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풀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던 길이를 좀 구했고요. 그 길이를 바탕으로 해서 또 삼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넓이 구하는 공식이 조금 또 아주 재미나게 잘 처리된 거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좀 까탈스러운 문제였는데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항은 복습을 좀 여러 차례 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영복요고 수완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과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선분 길이를 pn이라고 했다. 길이들을 열심히 제곱해서 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죠? 문제가 쫙 짚고 아하 이렇게 만나는 점 선분 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만나는 좌표를 알파, 베타 이렇게 놓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y좌표까지도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베타 마이너스 n. 그래서 나중에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좀 더 쓰게 되면 이렇게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자, 이 길이를 이제 pn, 나중에 이런 거 pn 알겠습니다. 자, 식으로 구체적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x 제곱하고 x 마이너스 n 이렇게 됐으니까 x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n 이퀄 제로 처리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한번 곧바로 쓸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니까 자, 1이 되겠고 여기가 n이니까 4n 이렇게 처리됐죠? 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pn의 제곱꼴은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서 처리해 주는 거니까 8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그마 8 이제 뭐로 바꿀까요? k로 바꿀까요? 8n으로 그냥 하죠. 뭐 이 부분을 이제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n은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문제죠. 자, 열심히 좀 산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수를 이거에 대입을 해서 할까요? 그냥 좀 식을 이용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를 이제 4n제곱 플러스 6n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공식을 해서 풀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공식 썼으니까 그냥 공식 이용해서 풀이를 하죠. 뭐 4 곱하기 15의 제곱 곱하기 16 곱하기 6 곱하기 천천히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225에다가 여기가 90이 됩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요 부분이 900이죠. 그러면 990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거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이게 평면 도형에서 두 점 사이 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잘못해가지고 이 생기는 선분 길이를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두 점 사이에 거리해서 이런 형태의 표현이 되야 되는 사실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근거계 수용에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수열 계산하는 부분이니까 자, 여기는 뭐 등차 수열 합 공식이니까 8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를 처리해도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2n 이런 형태의 처리 이곳에다가 이제 10을 대입하는 이런 모양. 근데 저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모양 이용한 형태를 좀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 아니니까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설명 자체는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수열이니까 정확한 표현 이해 그리고 정확한 연산이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14번이 되겠는데 14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형태의 식이 보입니다.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와우. 그냥 요거 딱 보는 순간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거기를 좀 했는데 그 다음 보고 더욱더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가우스기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좀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저랑 같이 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좀 자꾸 좀 틀려라 만점 방지용 어쩐지 좀 앞쪽이 좀 쉽다 했더니 이제 뒤에 가니까 여지없이 좀 까탈스러운 거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맞춰야 되겠죠.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자, 이 부분이 n으로 풀렸다는 얘기는 가우스 기호 풀린 거니까 루트 n이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우스 기호 생각하시면 2.3 이런 게 이제 2로 풀리고 뭐 그런 것처럼 n으로 풀렸다는 얘기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x였습니다. x. 자, 그렇다면 x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하면 됩니다. 제곱. n 제곱 되겠고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자연수 자연수라고 하면 되겠죠. 자연수는 몇 개 있겠습니까? 한쪽은 부등호 안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그냥 빼면 됩니다.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 제곱을 빼니까 그러면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거를 우리가 이제 fn이라고 놓은 거죠. 대단한 거 아니죠? 와,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fn이 구해지면 우리는 이제 드디어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됐습니까? 21까지입니까? 자, 그러면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3 이렇게 곱하기 0거 분의 1 되겠습니다. 뭐라는 거가 되겠습니까? 부분분수 해야 되죠? 자, 두 수의 차가 2가 되겠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튀어나가고 시그마 쓰고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 되면은 2분의 1 있고 이제 숫자를 채곡 대입을 하는 거니까 1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되죠? 3분의 1 다음에 5분의 1 되겠고 다음에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이제 21을 대입하니까 42에다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5가 되나요? 45분의 1 됐습니까? 여기 43분의 1 되겠고 됐죠? 뭐 이렇게 해서 채곡 지워지는 규칙에 의해서 남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3분의 1에 45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45로 통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15인가요? 15에 14가 됩니까? 근데 2분의 1이 있으니까 또 약분을 처리해서 45분의 7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와, 긴 호흡이네요. 긴 호흡. 자,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가우스 나온 부분이 돼 있으면 일단은 뭐 못 풀어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접어두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볍습니다. 아하, 이때 루트 x는 이때 가우스로 하게 되면 n으로 풀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곱했고 그 다음 그 사이에 있는 정수계수 구한 겁니다. 물을 흐르듯 한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입니다.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분수. 이번 이제 여러 가지 수열 형태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부분분수 연습한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히려 더 수월하죠. 처음에 스스로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살짝 좀 어려움이 있지만 좀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지 않습니까? 자,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문제들은 가볍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14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입니다. 5의 17제곱 엄청나게 큰 건데 그 옆에 팩토리얼이 붙어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1, 2, 3, 4 이렇게 곱하기 쭉 해가는 게 팩토리얼에 해당하는 식인데 5 곱하기 이제 겨우 5의 1제곱입니다. 쭉 가다가 나중에 25 5의 제곱 5의 세제곱 와 해서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숫자까지 쭉 다 곱하기 한다는 얘기죠. 5의 17제곱까지 뭐 어쩌라는 겁니까?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걸 또 계산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k 곱하기 10의 m제곱 10이 지수 형태로 우와 알겠습니다. 뭐 m 이렇게 큰 숫자인데 뭐 의미 아닌 정도는 당연히 큰 숫자가 나오겠죠. 이때 m 값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D를 보니까 시험 문제를 보니까 그 다음에 논술형이니까 뭐 객관식 문제 맨 마지막 문항이니까 최고봉 가장 어려운 문제 만점 방지로 낸 것 같습니다.
잘 모르면 찍어야죠 뭐. 3번 찍지 마십시오. 고등학교 문제는 3번 답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잘 생각하면 또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이를 진행해야 될까요? 10의 m제곱 형태로 내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5가 이제 문제하고 5의 지수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자, 2라는 숫자는요, 2라는 인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 개수가 철철 넘쳐요. 그러니까 이 지수 만드는 것은 이 5의 개수하고도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1차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부터 5의 17제곱까지 이렇게 있는데 과연 5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까? 5의 17제곱을 간단하게 5로 이렇게 나누는 5의 16제곱 개수만큼 있습니다. 5라는 것은 5번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나중에 10 갔을 때 10에도 이제 5 인수가 있는 거니까. 됐죠? 자, 이 인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요, 좀 잘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 5의 제곱 혹은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 이런 곳에는 5라는 인수가 2개 있습니다. 5라는 인수가. 자, 그래서 이번엔 달리 생각해 보면 5의 제곱으로 17제곱, 5의 17제곱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5의 15제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개수를 한 번 더 카운팅 해줘야 되죠. 그렇다면요, 5의 세제곱 형태는 5이라는 인수가 하나 또 더 있으니까 한 번 또 더 카운팅 해야 되니까 14. 이렇게 쭉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5의 17제곱, 5의 17제곱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녀석은 한 개, 즉 5의 0승계가 있겠습니다. 자, 5라는 인수의 개수입니다. 5 인수 개수. 이 개수의 한 만큼 10의 지수가 생기겠죠. 됐습니까? 와,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의 합이니까 이건 이제 곧 등비 수열의 합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음에 이렇게 쭉 계산하는 거니까 공비 5, 5-1, 초항 1 됐겠고 항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0제곱부터 쭉 해서 16제곱이니까 17개가 되죠. 자, 빼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4분의 5의 17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자, 두 번째에 있습니다. 이 역시 3번은 찍으면 안 됩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주죠. 무지 어려운 겁니다. 많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대신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과 과정에 좀 없는 형태라는 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제가 가르쳐준 이 부분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니까 열심히 좀 복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 자, 주어진 식을 이제 지수로 표시해 갈 때, 이 1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5로 구성되는데, 2라는 것은 충분히 많다. 왜냐면 2, 4, 6 해서 뭐 5의 배수보다는 뭐 2의 배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2는 좀 관여 안 되고, 그래서 5의 인수 개수만 정확히 카운팅하면 10의 이 지수 부분을 알 수 있겠다. 더군다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걸 모두 다 합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5번 만에 한 번씩 나오는구나. 10, 15 이렇게 되면 이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개수를 구해야겠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자, 5의 제곱, 5의 세제곱, 5의 4제곱 이런 것들은 인수 개수가 하나 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렇게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를 모두 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 합으로 연결시켜간 이 부분이 중요한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큰 틀에서 또 다시 되짚어 드렸지만 맨 처음에 그 수의 특징, 그러면 이거를 또 10의 지수로 표시해 갈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판단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까탈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자, 정확하게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길 바라면서 15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되어 있는 부분이 풀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예전 공부할 때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형태가 마이너스가 이쪽 와서 붙어 있고 거꾸로 이런 식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루트 결합해서 마이너스가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는 언제 공부했죠? 고1 때 복소수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죠. 자, 오래간만에 나와서 조금 잠시 잊었겠습니다. 뭡니까? 분모에 있는 코사인 세타 값은 0보다 작고 분자에 있는 사인 세타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루트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정보. 자, 그렇다면요,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되고 사인 값이 양수가 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죠?
세타 값이 그래서 자, 2, 4분면이죠. 2, 4분면이라는 항목을 좀 알아야 되겠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사인은 y 값이니까 사인이 양수가 되는 부분 됐고, 코사인은 음수 값인데 코사인이 음수가 되는 부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이곳이죠. 2, 4분면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2차 방정식 두근이 코사인 사인 데이터. 그러면 뭐 근과계수의 관계를 해야 되겠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a분의 b 3분의 1 처리가 됐고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계산 결과는 얼마다? 3분의 k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무엇을 구하라? 3k 뭐 k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하지만 요게 이제 문자가 돼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잠깐 생각해야 되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 결과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식 제곱하면 됩니다. 9분의 1은 그러면 사인 제곱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처리가 되겠죠.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계산 결과는 얼마? 자, 1에서 빼기 9분의 8 처리가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요 값은 이제 마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하면 이제 3분의 k 되겠고, 약분하면서 3분의 4, 그래 9분의 4죠. 9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뭐 3k 값은 뭐 마이너스 4에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k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문제에서 필요한 3k를 곧바로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그럼 뭐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뭐 이거 뭐 곱셈공식 활용식이죠. 제곱을 구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4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이걸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계산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3분의 1에 9분의 1이 되겠고, 빼기 4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k인데 여기가 또 3분의 4가 되니까 k 값이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바꾸면서 3분의 9분의 4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아이고, 이거 자, 9분의 16에 17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 값을 구해야 되는데,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입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4분면 구한 거에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죠. 마이너스. 자, 그래서 3분의 루트 17 이렇게 해서 음수가 풀린다는 부분이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답 다 나왔는데 3k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구해라. 그러면 3k 값이 아까 마이너스 4가 됐죠? 자,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큰 흐름 틀에서 무엇을 좀 신경 써야 되죠? 자, 뭐 특별한 항목보다는 그냥 곱셈공식과 관련된 연산들을 좀 진행하는 건데, 자, 고1 과정에서 배웠던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하, 그죠? 루트 결합했는데 그러면 이제 분모는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그래서 그걸 만족해주는 4분면이 세타 값이 2, 4분면이다 해서 최종 계산했을 때 풀려서 나올 때 마이너스가 선택되어야 되는 부분, 요즘 루트를 씌워야 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중에서 마이너스가 풀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항목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삼각함수 할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 있으니까 곱셈 공식하고 매치업 시켜가는 그런 부분들은 늘상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죠? 자, 그러면 16번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풀 문항은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변 길이하고 코사인 값도 주어져 있는데 오호, 변 길이 C 마저 구하고 삼각형 넓이도 한번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삼각형 모양을 조금 만들어 볼까요? A, B, C 쓰고 변 길이 5, 8 쓰고 C는 모르고 여기 코사인 값도 제공되어 있고 뭐 두 변 길이와 끼인 각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변 길이를 구해야 되겠다. 그럼 뭐 코사인 법칙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C 제곱은 64에 25에 빼기 2배에 5에 8에 자, 코사인 C 값인데 그럼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뭐 가볍게 처리가 됩니다. 자, 지워지면서 2가 되니까 요 부분이 그럼 얼마가 되죠? 4, 5, 20입니까?
20이면은 20 집어넣으니까 5 되니까 69 처리되는데요. 자, 그럼 뭐 가볍게 끝났습니다. C는 루트 69. 자, 됐습니다. 이제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러 가야 되는데 코사인 C 값이 지금 4분의 1이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삼각형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4, 1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게 되면 되니까 15 처리되니까 사인 C 값이 4분의 루트 15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그러면 5하고 8하고 사인 C니까 4분의 루트 15 처리해주면 되죠. 자, 그럼 뭐 약분 척척 이루어지는 거니까 5 루트 15 해주면 넓이 구해가는 뭐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했던 그 항목들 중에서 뭐 제2법칙을 알고 있느냐, 넓이를 알고 있느냐, 뭐 이런 뭐 간단한 이제 질문이니까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다면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7번 마칩니다.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영복요고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수열에 대해서 시그마한 개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그 수열의 제곱해서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n의 2차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등차 수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등차 수열 합 구했을 때 등차 수열이면은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데 상수항이 존재합니다. 자, 이거는 등차 수열은 합이긴 한데 여기 이제 살짝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SN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 되어 있는데 뭐 S1 이퀄 A1이니까 1을 집어넣어서 풀이를 해서 초항이 얼마라고 1이라고는 좀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1이 아니라 어이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 플러스입니다. 이야, 이거 표시해가면서 좀 싹 바뀌었군요. 자, 저항은 좀 3으로 딱 이렇게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SN-1 해가지고 식을 써서 이제 AN을 구해야 되는데 AN을 구할 때는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뭐죠? 여기 부분 이제 이렇게 없애버리고 요거 가지고 구하면 되죠. 자, 여기 이제 2차 계수에다가 2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N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초항 맞추니까 딱 됐습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다 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그마 ak의 제곱 1항부터 10항까지를 하라는 얘기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해서부터 자, a 10항 맞습니까? 자, 10항까지를 제곱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 이 규칙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9 되겠고 그 다음에 2항이 4니까 16 뭐 3면 6에 6제곱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요 부분이 이제 규칙에서 어긋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규칙에 들어가려면요 그러니까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 그 다음에 16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5만 더 이렇게 추가해서 더 더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5 더하기 시그마 2k의 제곱 형태로 풀 수 있다는 뜻이죠.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가 이제 예외적인 부분을 좀 잘 처리했습니다. 자, 5 곱하기 그러면 여기 부분이 4k 제곱이니까 4 곱하기 시그마 k 제곱은 어떻게 돼요? 6분의 10, 11, 2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37 되겠고요. 아직도 그럼 여기가 2가 남았으니까 2를 뭐 이쪽 약분해서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 곱하기 7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27이 14 동그라미만 쓰고 24에다가 14에 15 됩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정답은 1545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마 초항 예외적인 것 때문에 실수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에서 잘 처리했냐 뭐 이걸 좀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어진 식 잘 처리해서 미리 짐작을 하겠죠. 등차 수열에 합하고 관련이 있겠다. 상수성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조심해야 될 문제로구나. 잘 판단해야 되겠고 그래서 초항은 따로 잘 구해놔야 되겠고요. 일반적인 풀이 진행해서 구해놨는데 이게 이제 2항부터 성립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깨닫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서 들어갈 때도 이 초항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초항 부분을 정상적인 패턴에다가 5를 더 추가해서 더하기 한 이런 모양을 놓게 되면 정상적인 연산에 5가 추가된 모양으로 계산해서 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정확하게 학습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마지막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영복요고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서술형은 뭐 아주 많이 까탈스러운 형태는 아닌데 서술형 바로 앞쪽에 포진되어 있는 몇 개의 문항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하느냐, 이 부분이 상위권을 갈 수 있는 걸 이제 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전 문제를 모두 다 해설해 드렸으니까 복습하고 또 복습하셔서 어려운 문제들을 확실하게 잘 풀 수 있는 실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제 설명이 잘 됐기를 바라면서 영복요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